자, 오늘 저녁에는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됩니다. CPI죠. 그런데 이 와중에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코스트코를 포함한 미국의 슈퍼에서 달걀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달걀 품절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달걀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자, 어제 증시는 다우가 0.8%, 나스닥이 1.7%, S&P 1.3%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의 상승폭이 좀 눈에 띄었고요. 어제처럼 장중 내내 상승폭을 확대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테슬라가 3.6%, 아마존이 5.8%, 마이크로소프트도 3%씩 오르는 등 전체적으로 나스닥, 기술주 관련된 주식들이 상승이 컸습니다. 자, 그 와중에 골드만삭스가 테슬라를 탑픽으로 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테슬라가 전기차 산업과 자율주행 산업의 리더다. 여전히 비용 효율 측면에서도 선두 업체인데 최근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하는 정책들도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이라고 할 수 있고 비용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래서 GM과 함께 탑픽으로 제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바닥권에서 조금 회복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은 자체 제작 스크린을 사용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사실 이건 국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어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애플이 2024년부터 자체적으로 제작한 스크린을 사용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국내 삼성전자와 LG에는 사실 부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 워치를 시작으로 아이폰 등으로 확대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주가는 2.1% 상승했고요. 사실 그동안 애플 연간 R&D 투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품을 내재하려는 움직임은 크지만 어쨌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블랙락도 감원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네요. 블랙락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성장하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ETF가 굉장히 커지니까요. 반면에 액티브 펀드는 작아져가지고 다들 힘들어하는데 블랙락은 그나마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블랙락마저도 2019년 이후로 처음으로 감원을 실시합니다.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블랙락도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 한편으로는 밈 주식들이 좀 움직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배드베스 비욘드라는 회사죠. BBBY라고 알려져 있는 이 회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68%나 어제 상승했고요. 그리고 AMC 대표적인 밈 주식인데 21% 상승했습니다. 주요 매크로 변수 점검하겠는데요. 미국 10년물 금리는 6bp 그리고 2년물 금리는 3bp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달러의 움직임은 어제는 잠잠했고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유로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유로화 랠리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유럽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유로화 랠리가 이제 막 시작된 거다.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도 하락했고 그리고 경기 침체 전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이치뱅크와 모건 스탠리는 유로화가 1.15까지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TD증권은 기록적인 날씨 이거 너무 땡큐라고 얘기했고요. 유로화는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1.15 여기까지 가자. 가자.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저 이제 어제 소개해드린 얘기인데요. 골드만삭스도 유로존에 경기 침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천연가스 가격 하락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선 실질 가처분 소득인데 실질 가처분 소득이 2022년에 계속 빠지다가 올라갈 수 있다. 내가 짜장면 더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짜장면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게 진정되면서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화의 가격은 좀 꿈틀꿈틀 큰 움직임은 없는데 다음 주 18일 BOJ 회의가 있다. 천연가스는 정신을 좀 언제 차릴 수 있나요? 금 가격이 계속 꿈틀꿈틀하고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자, 11월부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저녁에 CPI가 발표되는데 이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 표지를 보면은 2019년 4월 22일 날 있었던 제목은 인플레이션 죽었다. 화석처럼 이게 돼버렸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없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2021년 11월 달에는 인플레이션 is back 이렇게 나오고 이거 좀 심각하다. 요즘에는 보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인플레이션의 숫자가 빠르게 낮아질수록 디플레이션 얘기가 언제 또 나올 수도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될 CPI가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예상은 벌써 6.5%까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WTI가요, 재고가 급증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3% 상승했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유의 재고가 사실 200만 배럴 줄어들 거라고 봤는데 1900만 배럴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고량이 상당히 크게 증가했어요. 잠깐만, 재고가 많다는 얘기는 가격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재고가 급증했는데도 3%나 유가가 상승했다는 거죠.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미국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원유와 가스 외에 정제, 유류 제품의 가격 상한을 고려하고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정제, 유류 제품 제재가 현재의 원유 제재보다 파급 효과가 클 것 같다. 이 소식은 정유화학주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러시아는 연방 적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12월 연방 예산 적자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쟁이 장기화되는데 원유 수출 제재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러시아가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위협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12월 달에 어느 정도에나 봤더니 와, 이게 지금 이만큼씩이나 연방 적자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제가 한 4일 연속으로 계속 구리라고 얘기했었는데 구리 가격이 지금 벌써 2.5% 지금 몇 퍼센트 오른 거죠? 지금 5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번에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와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도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계란이 없대요. 코스트코에 계란이 없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란 가격이요, 지금 2022년부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계란 쇼티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콜로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처음에는 급락하는 과정에서는 괜찮을 수 있지만 덜컹거리거나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 시점이 올해 언젠가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ROW, 이 얘기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구리 이런 얘기처럼 ROW는 뭐냐면요, Rest of World라고 해서 미국 이외의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제프리 건들락이 향후의 금리 방향 궁금하니 연준 말고 채권 시장 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Fed is not in control. 페드는 이제 컨트롤 안 되고 본드 마켓은 컨트롤. 금리 물어보고 싶으면 연준한테 물어보지 말고 채권 시장한테 물어봐. 채권 시장이 맞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들락이 향후 금리 방향이 궁금하면 연준한테 물어보지 마.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60-40 포트폴리오. 그냥 이것저것 해가지고 하지 말고 분산해놔. 그냥 분산해 놓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이제 조탄 같은 분은 60-40이 아니고 20-20, 40-20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나. 금도 사고 구리도 사고 뭣도 사고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다 사, 이런 분위기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컨퍼런스를 했던 것 같고요. 저스트 마켓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는 이야기로 10일 날 세미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걸 제가 한 가지 가져왔어요. 자, ROW입니다. 또 역시 미국의 주식시장이 계속 2018년부터 더 좋았는데 이게 지금 꺾이고 있다. 다른 나라의 주식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막 시작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일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분도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 계속 더 좋았는데 이게 지금 꺾이고 있다. 니프티 피프티 그리고 인터넷 버블 이후로 생겼던 꼭지가 지금 생긴 것 같으니 미국 주식 좋아하는 거 좋은데 미국 주식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저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연기금의 미적립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자, 연기금이 수익률이 얼마나 저조했던지 연기금 더 내야 될 것 같아. 니는 더 받으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2020년에 수익률은 6.1%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 같고요. 평균 적립률이라는 얘기는 줄돈 대비해서 쌓아놓은 돈인데요. 줄돈 대비해서 쌓아놓은 돈이 21년에는 83% 정도 쌓아놨는데 22년에는 77%더 쌓아야 된다는 얘기고 연금 받으려면 돈 더 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소식 중에서는 저는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벌써 한 4번째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인 것 같은데요. 미국이 계속해서 더 좋은 상황이 멈춘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주말 동안에 제가 제테오포비아라는 말씀을 드린 것도 그렇고요. 바뀐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다양한 자산에 그냥 분산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